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글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환자가 좀 빨리 줄고 코로나가 좀 싹 물러가서 우리가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자, 오늘은요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이야기지만 현대와 이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칠판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를 그렸고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그렸어요. 내 말입니다.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이 있고요. 이 위에는 어딜까요? 여기는 몽고예요. 몽골. 그리고 그 위에는요. 여기는 러시아. 자, 여기는 중국이고요. 자, 여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일본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자, 지난번 수업 때 살짝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 첫 시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 동북공정이 뭔가, 도대체 동북공정이 뭐길래 이야기가 나오는가. 나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관심 없는데요?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고구려가요. 고구려 땅이 자 보면 한 이 정도가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제, 신라, 자, 왜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가느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동북쪽, 이쪽 지역이겠죠. 자, 여기를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우기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동북은 방향이고 공정은 프로젝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정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야 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보고 연구해! 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저거는 한국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인데 그렇지만 그런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여기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논리.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줄 거고요. 그럼 도대체 얘네는 왜 자꾸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의 땅을 뺏으려고 할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되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요거 땅 우리나라 땅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우기고 말이에요. 이 가진 사람들이 더 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던 이 땅 지금 중국 땅이야.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 역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천, 우리는 신라 사람인가요? 백제 사람인가요? 고구려 사람인가요? 고려 사람인가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은요, 왕조가 수십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나라인가요? 청나라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내 땅에 있다고 그게 내 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여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에서 쓴 역사서 중에 위지동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여기서 이 고구려나 이쪽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동쪽에 오랑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자기네 나라 사람을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자기네 나라 땅이고 자기네 나라 역사라면 자기네 나라 국민한테 오랑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나 하냐면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고구려에서 중국 땅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공. 자, 조공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우리보다 힘센 나라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던 일이에요. 그 당시 백제도 바쳤고요, 신라도 바쳤고요, 일본도 바쳤어요. 그러면 다 중국 역사입니까? 다 중국 역사입니까? 이쪽에도 다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35개 나라가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그럼 35개 나라가 다 중국 역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억지 중에 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구려가 있었던 약 1000년의 역사 동안요, 중국은 왕조가 35번이나 바뀌었어요. 35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럴 때마다 지방정부는 안 바뀌고 왕조만 바뀝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긴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바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 고구려의 유민들이 여기 있는 말갈족을 데리고 이곳에다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발해. 자, 발해를 세우는데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니까 고구려인들이 다 중국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얘기하고 문화유산도 고구려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발해도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발해의 어느 고분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황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황후. 자, 황후는 뭘까요? 황제의 부인이에요. 근데 지방정부가 황제라고 칭했어. 얘네가 만약에 이게 지방정부라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내가 대통령이다! 이러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으로써 이건 엄연히 다른 나라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얘가 정말 이상한 것이요. 이 나중에 이 땅에 통일신라가 이제 분열이 될 때쯤에 통일신라가 분열이 되고 나서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죠.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이름까지 고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고구려 왕은 고씨고 고려 왕은 왕씨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여러분 수업에 참 선생님 이런 얘기 쓰기 뭐하지만 열받아서 그래요. 왕조들 성씨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도 자기네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바뀌면 왕의 성씨가 바뀝니다. 조선시대는 이씨였잖아요. 응? 고려시대는 왕씨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지금 5가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우기고 있고 어떻게 우기고 있고 그것을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중국이 우기면 반박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 코로나 다 물러가고 나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야, 저기 고구려는 우리 지방정부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마. 니네는 35번의 왕조가 바뀔 동안에 우리는 꿋꿋내 1000년을 유지한 나라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 여기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내 거야. 그러면 야, 내 방에 놀러 와서 네가 논 핸드폰 그럼 내 거네? 이렇게 우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중국이 왜 굳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쪽 땅이 있습니다. 이쪽 땅. 여기 좀 색칠을 해볼게요. 이쪽 땅.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 있고요, 백두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백두산과
두만강이 있는데 여기에요. 자,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간도라고 불러요. 간도. 근데 이 간도 지역은 청나라, 이제 그 중국 왕조가 나중에 마지막 왕조입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던 곳이에요. 니네 땅도 아닌게 우리 땅도 아닌데 언제는 우리 땅이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의 사신과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갖고 야 여기 땅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이 백두산 쪽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면서 여기 이제 땅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또 반대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때 생깁니다.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해요. 자, 그때 간도 협약을 누구랑 체결을 하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을 합니다. 자, 일본은 여기 왜 꼈을까요? 청나라랑 일본. 자, 이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우리가 1910년에 한일 병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뺏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1910년에. 근데 그 전에 이때까지는 뺏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뺏긴 것도 진짜 억울하지만 뺏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청나라랑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 땅을 청나라한테 줍니까? 간도 협약에서 니네 간도 가져. 대신 탄광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청나라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일본이 간도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제법상 무효예요. 왜냐? 우리나라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중국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간도를 한국 니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으면 우리도 고구려를 우리 역사라고 우기지 않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땅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왜 이럴까? 근데 중국이 보면요, 이 몽골도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우기거든요. 이 몽골의 옛날에 유명했던 징기스칸 있죠. 자, 징기스칸도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릉비, 여기 있는 게 광개토 대왕릉비도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중국은 한 가지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있어요. 이쪽에 가면 뭐 위구르족이 있고요. 이쪽에 가면 티베트족. 자, 여기에 몽골 밑에 몽골족이 있어요. 자, 몽골족. 그 다음에 뭐 여기 후이족. 그다음에 여기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어요. 네. 여기 밑에도 또 다른 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종족들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소수민족들이 독립. 근데 소수민족이라고 하지만요, 소수민족이 설 때 인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만 해도요, 약 1,100만 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뭐 5천만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있는 거예요. 땅덩이는 더 넓고요. 자, 중국이 세계 강대국인 까닭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많기 때문에 이만큼 땅덩이를 위구르족이 다 가져간다. 땅덩이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죠. 자, 간도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자, 이 우리나라 이름 보면 코리아예요. 자, 이 코리아 어디서 왔습니까? 고려에서 왔어요. 고려는 고구려에서 왔어요. 자, 우리의 역사 맞죠? 고구려, 고려, 코리아예요. 하나의 나라들에서 코리아가 됐을 때는 이 간도 협약을 다시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독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중국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야, 간도를 우리 땅으로 주면 우리가 고구려 역사 우리 거라고 안 할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자기네 나라가 뭔가 찔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 찾아보면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막 자료 화면 빠방하게 나오고요. 동영상 열심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봐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열받는 이야기 했네요. 동북공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